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의사 박경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70대 환자분이 오셨어요. 선생님, 나이가 드니 눈꺼풀이 처지네요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검사해보니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었습니다. 바로 뇌동맥류였죠. 이 질환이 터지면 사망률이 50에서 60%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신호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런 위험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뇌동맥류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40년간 환자들을 봐온 제 경험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 질환을 잘 모르고 계세요. 심지어 의료진들도 때때로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마치 호스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과 같아요.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자라다가 어느 순간 펑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머릿속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들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젊은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뇌동맥류는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그러면 약한 부분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흡연도 큰 위험 요소예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금연을 가장 먼저 권합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어요. 가족 중에 뇌동맥류나 뇌출혈 병력이 있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도가 높아요. 특히 폐경 후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그럼 어떤 증상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오늘 주제인 안검하수, 즉 눈꺼풀 처짐입니다. 한쪽 눈꺼풀이 갑자기 처지기 시작한다면 절대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 눈꺼풀이 처질까요? 뇌동맥류가 커지면서 동안신경이라는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이에요. 이 신경은 눈꺼풀을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갑자기 생겼다면 동맥류 파열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선생님,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두통이에요.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아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아요. 이런 두통은 일반적인 두통과는 완전히 달라요. 갑자기 시작되고 강도가 극심하며 진통제로도 잘 낫지 않습니다. 목이 뻣뻣해지고 빛을 보기 힘들어하기도 해요. 세 번째는 복시, 즉 사물이 겹쳐 보이는 현상이에요. 갑자기 사물이 두 개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것도 뇌신경이 압박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의식 변화예요. 갑자기 멍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반응이 느려질 수 있어요. 가족들이 보기에도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기억에 남는 케이스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50대 남성분이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눈꺼풀이 처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3일 후에 극심한 두통이 왔고 다행히 바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뇌동맥류가 거의 파열 직전이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죠. 수술 후에 그 환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눈꺼풀이 처진 게 저를 살렸네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케이스는 더 안타까웠어요. 40대 여성분이셨는데 며칠 전부터 가벼운 두통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면서 진통제만 드시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죠. 다행히 응급수술로 생명은 구했지만 뇌 손상 때문에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세요. 만약 처음 두통이 왔을 때 병원에 오셨다면 정말 아쉬운 케이스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60대 남성분이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뇌동맥류가 발견됐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크기가 커서 예방적 수술을 했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에요. 증상이 없어도 정기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 드신 분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즉시 병원에 가야 할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한쪽 눈꺼풀이 갑자기 처집니다. 둘째,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극심한 두통이 옵니다. 셋째, 갑자기 사물이 두 개로 보입니다. 넷째,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집니다. 다섯째, 목이 뻣뻣해지면서 열이 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응급실로 가세요. 내과나 안과가 아니라 응급실입니다.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응급실에서는 어떤 검사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는 건 CT 촬영이에요. 뇌출혈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CT로는 작은 동맥류는 놓칠 수 있어요.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나 혈관 조영술이 필요해요. 요즘은 3차원 혈관 조영술도 있어서 동맥류의 모양과 크기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개두술로 클립을 씌우는 방법이에요. 머리를 열고 직접 동맥류 목 부분에 클립을 씌워서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혈관 내 수술로 혈관 안으로 코일을 넣는 방법이에요. 허벅지 동맥을 통해 가는 관을 넣고 그 관을 통해 백금 코일을 동맥류 안에 넣어서 막는 거예요. 이 방법은 머리를 열지 않아도 돼서 회복이 빠릅니다. 환자 상태와 동맥류의 위치, 크기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두 방법 모두 성공률이 높아요. 하지만 한번 터지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뇌 손상은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거예요. 고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세요. 목표 혈압은 130에 80 이하예요. 금연은 필수예요. 흡연은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꼭 금연하세요. 과도한 음주도 피해야 해요. 술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정기검진도 놓치지 마세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소가 많은 분들은 뇌 MRI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예요. 작은 변화라도 평소와 다르다면 병원을 찾아보세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약해지고 뇌동맥류 발생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여성분들도 주의하세요. 여성이 남성보다 뇌동맥류 발생률이 높아요. 특히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혈관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해 두세요. 눈꺼풀이 갑자기 처진다고 해서 다 뇌동맥류는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 몰라서 검사받아 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분이 걱정돼서 오시면 괜찮다는 말을 들어도 안심이에요.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는데 늦게 발견됐다면 정말 후회스럽거든요. 40년 의사 생활하면서 제가 배운 건 환자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본인 몸의 변화를 세심히 관찰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